저는 습관성 아탈구로 양쪽 어깨 모두 수술한 30대 남성입니다. 왼쪽 오른쪽 어깨 모두 방카르트 수술을 하였고 왼쪽 손목은 TFCC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기록용이기도 하고 3번의 수술을 한 환자로서 저의 경험이 혹시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하는 저의 모든 말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인 여성들이 어떻게 18일 동안 6주 동안 보조기 차고 살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살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TV를 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도 병원에서 본 더 글로리가 다였고요. 유튜브를 그나마 많이 보긴 봤는데 조금만 보다 보면 볼 게 없더라고요. 물론 생각보다 짧았다는 거지 많이 보긴 봤습니다. 거의 TV를 보는 시간이 가장 길긴 길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뭐 한 것도 없는데 은근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름 집안일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한 손으로 못할 게 없더라고요. 청소기도 돌릴 수 있고 화장실 청소나 세탁기, 물걸레, 건조기 뭐 등등 빨래 개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빨래 개는 건 너무 힘들어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바닥에 깔아놓고 살았습니다. 보조기 차고 집안일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수술하기 전주에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제가 수술할 때쯤에는 와이프가 완전 임신 초기여서 병원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날 아빠만 왔다 가고 입원부터 퇴원까지 저 혼자 알아서 하게 된 거죠. 아무튼 한 손으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못할 건 없었습니다. 요리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해보진 않았는데 다행히 전 처가가 가까워서 저랑 와이프 먹는 문제는 처가 덕을 봤습니다. 정말 가까이 사는 게 최고입니다. 상황이 안 되었다면 다 배달시켰거나 사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봤어서 그런지 4년 전 왼쪽 수술했을 때만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왼쪽 수술했을 때에는 아 이게 진짜 나아지긴 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되게 컸었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치기 전으로 조금만 덜컹거리는 느낌만 나도 수술 부위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되게 심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불안감이 상대적으로는 확실히 덜했습니다. 물론 아예 없던 건 아니고 수술 부위가 뭐 문제 생긴 거 아닌가 다시 파열된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꽤 여러 번 들긴 들었는데 결국에는 나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여러 번 왔었는데 3주에서 4주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진짜 보조기를 집어 던지고 싶은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깨도 어깨인데 팔꿈치를 못 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4주 이후에 너무 팔꿈치를 피고 싶을 때는 보조기를 조심히 뺀 다음에 누워서 팔꿈치를 폈다 접었다를 여러 번 했었는데 정말 사람 몸이라는 게 신기한 게 금방 굳더라고요. 저는 수술을 여러 번 해봐서 알고 있긴 했지만 팔꿈치를 엄청 열심히 피려고 해도 저렇게 되더라고요. 4년 전 2019년도에 왼쪽 수술했을 때랑 이번에 오른쪽 수술했을 때랑 차이점을 하나 꼽자면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달랐겠지만 보조기를 찬 기간 동안 걷기 운동을 했냐 안 했냐가 좀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하루에 웬만하면 1시간 이상씩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걷는 운동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저는 또 땀이 많은 편이라서 6주 동안 자면서도 착용해야 되는 보조기가 땀에 젖는 건 또 싫어서 걷기 전에 약간의 세팅을 했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 보조기 안에 피부가 닿는 부분을 수건으로 다 덮는 겁니다. 어쩔 땐 오전 오후 2번 걸을 때도 있고 뭐 샤워를 할 때도 수건을 쓰니까 하여튼 수건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는 영상을 쓰면서 어깨 수술에 대한 제 약간 잡담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카메라 켜놓고 뭔가 인터뷰 하듯이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찍은 게 있기는 한데 찍고 나서 봤는데 진짜 못 봐주겠고 뭔 전문가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애가
너무 깝치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은 차마 못 쓰겠더라고요.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걷기가 생각보다 전신 운동이라서 온몸을 다 쓰거든요. 보통 보조기를 저처럼 6주를 착용하면 어깨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보조기를 풀면 어깨가 엄청 불안정하고 약간 뭐랄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엄청 받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왼쪽 수술했을 때가 딱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육안으로도 근육이 진짜 다 빠진 게 보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깨 근육이 생각보다 안 빠졌고 물론 생각보다 안 빠진 거지 많이 빠지긴 빠집니다. 나중에 재활을 하면서 재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걷기를 많이 해서 근육이 덜 빠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조기를 차고 있을 때도 걷기 정도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조기 뺄 때 진짜 다르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깨는 수술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은근 많이 보이고 비수술적 치료 뭐 이런 영상이 많던데 수술을 안 하고 잘 사는 분들도 뭐 분명히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같이 습관성 탈구나 아탈구가 있는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찢어진 관절 와순이 비수술적 치료로는 절대 붙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가 15년 동안 습관성 아탈구가 있었고 왼쪽 어깨는 빠진 횟수가 거의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50회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체감은 100번도 넘게 빠진 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가지고 아무튼 15년 동안 빠지다가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15년 동안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해서 물어보고 유튜브나 뭐 책 같은 것도 빌려서 읽어보고 했는데 정말 주장이 다들 다르더라고요. 수술이라는 게 사실 무섭기도 하고 큰일이기도 하고 또 한창 공부를 하거나 경력을 쌓아야 될 때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해서 저는 미루다가 결국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원래는 아탈구가 되어도 한 2주 정도 아프다가 괜찮아졌는데 어느 날은 기지개를 켜다가도 어깨가 빠져버리고 자다가도 어깨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어깨를 2019년에 수술했는데 처음에는 아탈구가 너무 많이 되어서 뼈가 많이 닳아서 뼈 이식, 라타젯 수술을 해야 한다고 들었었습니다. 탈구가 될 때 뼈를 치고 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면서 뼈가 닳아버리는 현상을 힐삭스 병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왼쪽 어깨는 엑스레이만 찍어도 확실히 그 상완두골이 닳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왼쪽 어깨는 라타젯 수술을 하지 않았고 수술 전날 반카르트 봉합술로 바뀌어서 반카르트 봉합술만 하게 되었고요. 수술 후에 듣기로 탈구로 인해서 관절하순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수술을 안 하고 버티다가 뼈와 관절하순의 상태만 더 악화시켜버린 것이죠. 오른쪽 어깨도 운동을 하다가 한번 아탈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왼쪽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오른쪽은 수술 못하겠다 해서 안 하고 조심조심 살고 있었습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탈구 위험도는 떨어진다고 해서 오른쪽은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했는데 2015년에 처음 오른쪽 어깨가 탈구가 되고 잘 살고 있다가 8년 뒤인 2023년에 갑자기 두 번째 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고민도 없이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오른쪽까지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왼쪽 어깨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탈구 때문에 알아보다 보니 안 건데 어깨 관절을 비유할 때
골프 티 위에 올려놓은 골프공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워낙에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불안정한 구조라서 탈구나 아탈구가 되기 쉬운 관절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요인들이 더 있습니다. 저는 꽤 여러 개가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양쪽 어깨 모두 탈구가 되고 수술을 했겠죠. 첫 번째로는 유전입니다. 이게 관절이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관절이 낭창낭창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MDI라고 해서 다방향성 어깨 불안정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는데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유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깨를 약간 살짝 벌린다고 해야 되나? 스스로 살짝 뺄 수 있었거든요, 어깨를. 사진에 보이는 저런 식으로 혼자서 어깨를 살짝 뺄 수 있어서 어렸을 적부터 저런 행동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저게 다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렸을 적 생활 습관인데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랑 손잡고 길거리를 걷다가 양팔을 붙잡고 들어 올리는 놀이? 아무튼 그런 놀이를 자주 해주셨어요. 저도 어렴풋이 애기일 때가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 손을 잡고 길거리 걸을 때마다 계속 저런 놀이를 해달라, 양팔 들어달라 이러면서 떼를 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는 저 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니까 당연히 부모님도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저런 놀이가 유아기 아이들한테는 절대 해주면 안 되는 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한테 저 놀이를 자꾸 해주면 어깨 탈구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대요. 어린 애들은 또 관절이 더 유연하니까. 저는 이미 양쪽 어깨에 다 다쳐서 수술도 했고 나중에 제 아이가 나오면 저 놀이는 안 해줄 생각입니다. 탈구나 아탈구가 한 번도 되지 않고 특별한 부상이나 통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깨 MRI를 찍어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절 와순이 살짝 찢어져 있거나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냥 본인도 모르고 평생 살아가는 거죠. 다치질 않으니까 아마 평생 모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양쪽 어깨도 어쩌면 탈구가 되기 전부터 약간 찢어져 있거나 손상이 되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격렬한 운동이고 몸 안살이고 아니면 이제 제대로 배우지 않고 제대로 된 동작으로 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할 때 부상이 많고, 네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술 취해서 객기 부리다가 진짜 탈구가 잘 됩니다. 이게 술이 관절을 되게 느슨하게 만들거든요. 또 그런 상태에서 술 취해서 객기를 부리면 또 격렬한 움직임을 하게 되면 진짜 탈구가 잘 되더라고요. 저도 술 마시고 객기 부리다가 탈구된 적이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는 술도 적당히 마시고 객기도 안 부리는 삶을 살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재활 중이기는 한데 재활은 사실 그냥 실비 있으시면 재활병원이나 재활의학과 의원 다니시고요. 실비 없으시면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재활 PT 센터 같은 데 다니시거나 정 안 되면 병원에서 알려준 운동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데도 자료가 굉장히 좋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수술했을 때에는 1대1로 하는 재활 PT 센터를 다녔고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재활의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재활 영상은 워낙 좋은 자료가 여기저기 많아서 제가 허접하게 만드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만들어 볼지 모르겠지만 삶이 진짜 심심해 죽겠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은 그냥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마음대로 재활을 하면 이게 디테일이 없거든요. 아무튼 진짜 색 재미없고 무의미한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감사합니다.